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포 32. 부동산 공법 관련 정책 두 번째와 부동산 조세 관련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세법 관련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1번,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의 하나이다. 계속 문제 반복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맞죠? 2번,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 제거가 목적이죠. 정후 외부효과 제거가 목적 당연히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지구 단위 계획이 딱 뜨면, 단위가 뜨면 수미 양이 떠요. 떴는지 볼까요? 미하고 양이 떴죠.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주의 꼭 해두셔야 될 건 도시, 군, 계획, 지역이라고 나오면 걔는 도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일부다. 전부라고 얘기하면 걔는 X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4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용도지역 지구제에 따라서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그때는 더 높이 층수를 올릴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 가치가 올라가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도간농자 중에. 그럼 가치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전지역의 땅을 남겨둘 수 있음에 따라 다음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생기나요? 그래서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따라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 5번. 용도지역 중에서 용도지역은 도, 관, 농, 자입니다. 도, 도시지역, 관, 관리지역, 농, 농림지역, 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죠. 그때 절대로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과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뒷부분의 내용은 맞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도시지역은 절대로 중복돼서 지정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X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도간농자는 학교기 때문에 전학은 다닐 수 있어도 같이 다닐 수는 없죠, 한꺼번에. 제가 용문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경기고등학교를 같이 다닐 수는 없었어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얘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5번이 왜 틀렸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용도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 이용이 수반되는 부의 외벽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건 맞네요. 아주 주구장창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주거지역을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었는데 도시지역에 녹지가 없으면 삭막해 죽는다고 그랬죠. 주상공록이었어요. 그때 주거지역을 크게 세 가지로 쪼갰었습니다. 전일준이라고 우리가 외웠었죠. 전일준. 그래서 전은 전용지역, 전용 주거지역, 일은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 주는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준자가 나오면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것을 쓰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원래는 주거지역이 아니지만 주거용 건물 등으로 쓸 수 있는 지역, 걔가 바로 뭐다? 준주거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고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그때 숫자가 커지면 규모가 커지고 층수가 높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택에서 추구하는 효용성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쾌적성과 편리성이죠. 쾌적성과 편리성. 그러면 이제 먼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있을까요? 공동주택이 있을까요? 1은 단독이죠, 여러분. 홀로. 1, 단독. 그럼 2는 공동인가요? 둘이니까 공동주택 위주. 그 다음 이때 1종과 2종, 3종이 있을 때 층수가 낮은 건 1, 높은 건 2, 그 위가 더 3.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종은 얘는 저층, 그리고 2종은 중층, 3종은 이때 고층인데 중고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각각 쾌적성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편리성을 추구하는지가 다르거든요. 그리하여 주거지역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효용성인 쾌적성과 편리성 중에 어디에 편리성인지 어디에 쾌적성인지. 근데 이때 공법에서는 쾌적성을 양호성이라고 해요. 양호성. 그리하여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전용 주거지역이 양호성을 추구하는 거랍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성을 추구한대요.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을 편리하게 하는 건가요? 일을 편리하게.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 지금 용자를 뒤집으면 양하고 비슷한가요, 여러분? 그래서 용양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양호성은 전용 주거지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2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단독과 공동주택 이 표현이 나오는 건 전용 주거지역이죠. 전용.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공동주택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전용이죠. 전용. 얘를 전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일을 편리하게 하다. 용량. 그렇게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 바로 뭐다? 용도지역지구제이다.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그 다음 4번. 용도지구는 학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학원과 영어학원, 수학학원도 여러 수학학원을 중복해서 다닐 수 있다. 얘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구 공부할 때 취재진 보고 경복화재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지역에 방화지구, 하나의 지역에 고도지구가 같이 지정될 수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도, 관, 농, 자와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절대로 얘는 중복 지정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리하여 도관, 농자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나눠져 있을 때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다? 더 씌우는 것, 중첩시키는 게 용도지구였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절대로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 토지비축제도 아예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문제가 별도로 나왔네요.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부는 LH공사죠 지금,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사들여서 공급하니까 직접적 개입이네요. 2번.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더 커지는 거죠. 그 필요성이.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급조절용으로 또 두 가지. 그 다음 3번.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얘는 공공사업용. 토지시장의 안정, 얘는 수급조절용. 기여할 수 있다. 5. 4번.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먼저 개발되기 전에 땅을, 미개발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니까 이때 토지의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고 그 난개발 등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사들여서 그 보상비가 커지는 걸 미리 막을 수 있겠죠. 토지비축제도를 사용하면.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4번도 맞죠. 5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그러니까 토지비축과 관련된 법령은 토지비축에 관한 법령인 거죠, 여러분.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3번에 5번이 틀렸습니다. 4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따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목적대로 이용을 하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면, 토지 이용을 유도하려면 바람직한 방향은 보유세를 깎아줘야 되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이용하거나 놀리고 있으면 그때는 보유세를 많이 때려야 되겠죠. 다르게 부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중과세되면 보유과세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가된 세금을 임대인은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한다, 떠넘기고 싶어한다?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세의 정가.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절반씩 부담한다, 절반씩이 아니다? 절반씩이 아니다였죠.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힘을 세 글자, 탄력성. 고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정도가 달라지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이 부담했던 거죠. 수요가 만약에 더 비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합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죠. 그 내용. 그 다음 3번. 주택의 보유세를 감면해주면 보유했을 때 세금이 주니까 자가 소유를 촉진할 수 있겠죠. 소유하겠다는 사람이 늘 거예요. 4번.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주니까 취득을 늘릴 수 있겠네요. 수요가 증가하죠.
5번. 공공임대택의 공급 확대 정책이 이루어지면 얘는 단기의 효과 만땅, 장기의 꼴랑 하나였어요. 공공임대택이 건설 공급이 딱 되면 단기에는 사적 시장의 공급량을 못 줄이니까 공적 시장 는 만큼 수량의 증가 효과가 나타났던 거죠. 전체 임대택 수량의 증가 효과. 그럼 사적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선 대체할 집이 많아졌다. 그래서 탄력성이 커진다. 수요의 탄력성이 커집니다. 고로 수요자의 힘이 세졌으니까 조세 정가의 정도를 줄여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맞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이 효과가 장기가 되면 사적 시장의 공급이 공적 시장의 공급량만큼 감소하죠.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된 양만큼 공급이 감소돼서 결국은 전체 수량은 똑같아진다. 고로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 효과도 사라져버리고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일도 없어진다. 기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공임대택의 건설 공급 정책은 허탈한 정책, 단기엔 효과 만땅, 장기에 꼴랑 하나 남습니다. 어디로 옮겨가 사는 사람만? 공공임대택으로 옮겨가 사는 수고로움을 겪은 사람만 이익을 누리고 끝나는 정책이었죠. 그 다음 5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소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되니까 소형주택의 공급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형주택 공급의 확대가. 그 다음 호화주택을 짓는데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호화주택의 건축 억제 등이 목적이에요.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호화주택에 공급을 할 때는 세금을 많이 때리고 소형주택 공급할 때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네요. 2번.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고소득층에는 세금을 많이 때리고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조금 때리면 결국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토해내게 만드는, 부동산을 토해내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면 양도에서 소득 발생했을 때 걔를 누리기 위해서 양도를 하는 건데 얘 중과세에서 거의 대부분 뜯어내버리면 팔고 싶을까요? 팔지 않겠죠. 공급자가. 그래서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공급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 얼어붙었죠. 그럼 공급은 줄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늘면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 버리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조세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케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힘이 센 사람, 약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맞죠? 그 다음 5번. 절세는 세금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법적이라는 게 느낌이 팍 꽂혀요. 그런데 왠지 조세 회피라고 하니까 회피? 불법?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우리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해서 걔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조세 회피는 합법입니다. 탈세는 탈법이죠. 탈법을 통한 세금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탈세는 불법. 그리하여 둘 다 불법이라고 얘기해서 X가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 6번.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이면서 보유과세이면서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을 따져볼까요, 여러분?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뭐 내요? 취득세 내겠죠. 등기 등록하려면 등록 면허세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취득 단계의 세금이에요. 인지 붙여야 되니까 인지세도 내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 다음 보유기간 중에 재산 있네? 부동산 재산이잖아. 재산세. 종합적으로 부동산이 많아, 전국에. 종합부동산세. 보유기간, 보유단계. 그 다음 양도했을 때 양도한다고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 있죠? 양도소득세입니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각각의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의 세금들인 거죠. 이게 본세, 오징어고. 이 본세에 따라붙는 땅콩들이 있었죠, 여러분. 부가세가. 그래서 부가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각각 어디에 붙는지 뭐가 붙는지를 외워야 되는데 취득 단계의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둘 다 붙어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은 농지를 취등한다. 그래서 취등은 농지가 둘 다 들어가요. 따라해보세요. 농지를 취등한다. 취득.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각각 하나씩 붙는데 얘를 기억하는 방법, 재산세에는 지가 보이나요? 네,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종합부동산세에 농이 보이나요? 옹옹.
그리고 농약.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양도소득세에 붙는 거죠. MM으로. 재산세의 지가 보이죠. 지방교육세. 그리고 옹옹. 종합부동산세의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농약. 농어촌 특별세가 양도소득세에 붙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방법. 금액이 큰 건 누가 갖고? 국가가 갖고. 금액이 작은 건 지방자치단체 너가 가져라. 그 얘기였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은 금액이 작아요. 근데 종부세는 금액이 크죠. 부담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도 금액이 크죠. 그래서 지금의 이 세 가지가 뭐다?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국세이면서 보유과세는 이미 끝났네요. 종합부동산세죠.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징어와 땅콩, 본세와 부가세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농지를 뭐한다? 취등한다. 취등. 되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